오랫동안 브랜던 빅스의 이름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고 뉴스에 오르내리는 인물도 아니었으며 특별한 존재로 자신을 내세운 적도 없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나 2015년부터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계시였습니다. 당시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미래의 단편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묘사한 것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의 메시지는 조각조각 흩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파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씩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마치 지도가 완성되듯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팬데믹을 예고했고 세계 금융 붕괴를 언급했으며 열강들 간의 긴장 고조를 경고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는 비유나 상징이 아닌 구체적인 날짜와 이름, 지명을 적시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메시지 가운데 한 나라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대한민국. 브랜든에 따르면 세계 무대에서 변두리로 여겨졌던 이 나라는 원하지 않아도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외부의 압력 속에서 자신이 택하지 않은 길 앞에 놓이게 될 것이며 침묵조차 하나의 응답이 되는 시대가 도래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이라는 네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이게 될 것이며 2026년 북한의 갑작스러운 개방이 평화가 아닌 위장된 권력 다툼의 서막이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조차 선택이 되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한국을 세계적 중심으로 끌어올릴 수도 고립의 심연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아무런 경고 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는 미국 내 두 인물 도널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간의 충돌도 언급했습니다. 당시에는 믿기 어려웠던 일, 하지만 지금 그 균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새로운 전쟁이 탱크나 총탄이 아닌 기술의 전쟁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은 미사일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공격의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날 전례 없는 환경 재난도 경고했습니다. 대규모 홍수, 인구 대이동, 물류 체계의 붕괴. 이 재앙은 대탈출을 유발하며 그 일부는 한반도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예언은 실현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홍수에 직면했고 그 여파는 국경을 넘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 탐욕과 무시, 자연과의 불균형에 대한 수학이라고. 2025년에서 2030년 사이 세계는 심각한 재편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며 한국은 단지 자국의 운명만이 아닌 동북아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기로에 서게 된다고 했습니다. 북한과의 접근, 중국 남부에서 몰려오는 이주자들, 서울에 가해지는 전략적 압박에 이 모든 일이 동시에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고 정부는 과부하 상태에 빠지며 국민들은 분열되고 일상의 틈새에서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 징후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고 러시아는 북한과 가까워지고 있으며 중국은 전방위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거인이 움직일 때 충돌 지점은 한국이 된다. 북한 내부에서도 조용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밀한 군사 재편. 보이지 않는 외교적 움직임. 공식 확인되지 않은 영상 자료들. 체제 변화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는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문을 연다고 말하는 날,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전략이다. 서울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수싸움이며 어떤 선택을 하든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힘들 사이에 중립은 안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가올 전쟁은 디지털 전쟁입니다. 코드, 전력, 정보, 이미지로 이루어진 전쟁. 한국이 기술 분야에서 빛날수록 비정형 공격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협력으로 포장된 방해, 협약처럼 보이는 봉쇄, 기준이라는 이름의 통제. 그리고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핵심 기업들은 예기치 못한 장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수합병은 차단되고 국제 규제는 이유 없이 바뀌며 보이지 않는 압박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에서 2028년 사이 브랜드는 한국의 최대 위기는 외부가 아닌 내부의 신뢰 붕괴라고 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자국의 지도자들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짜 위기는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불가능처럼 보이는 인물을 언급했습니다. 정치인이 아닌 정당도 없고 기존 권력과도 무관한 자, 조용한 존재.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이념이 아닌 계시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종교를 앞세우지 않지만 영적 권위를 가진 자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세상 속에서는 정치나 종교의 말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의 깊은 것을 찾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브랜드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할 때 답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 그는 불려진 자라 불리는 존재의 등장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외면당하고 조롱당하지만 인간의 힘이 아닌 다른 힘에 의해 견디는 존재. 그는 권력으로 다스리지 않고 계시로 이끕니다. 그는 혼란의 한가운데 등장합니다. 국가가 붕괴 직전일 때, 그리고 이전에는 없던 일이 일어납니다. 3번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합니다. 정부 건물이 포위되고 고위 관료가 방송 중 항복이라는 단어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함이 아닌 준비의 신호입니다. 브랜드는 또한 2026년의 일식을 언급했습니다. 그 그림자가 한반도를 가로지릅니다. 단순한 천문 현상이 아니라 영적 경계의 분기점. 빛과 어둠이 한 민족의 영혼 안에서 갈라지는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새 지도자의 측근 중 한 사람이 과학과 영성을 잇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존 사고의 틀을 흔드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신비로운 예언이 펼쳐집니다. 한국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다리가 아니라 세계와 세계 사이의 다리로 선택받는다. 그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운명은 단순한 정치 이상임을 시사했습니다. 산이 인간보다 먼저 말할 것이다. 그가 남긴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온 인류가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의도된 정전 사태를 경고했습니다. 특정 도시에서 3일간의 어둠. 사고가 아니라 조정이다. 그는 말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멈추고 운명이 정렬되기 위한 침묵이라고. 그 후에 찾아오는 것이 그가 그림자의 통과라 부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는 거리엔 탱크도 시위도 없습니다. 단지 고요함. 무거운 침묵. 그러나 그 침묵은 속으로 절규합니다. 사람들은 공식 발표를 믿지 않게 됩니다. 법은 여전히 통과되지만 반향은 없습니다. 약속은 쏟아지지만 믿음은 사라집니다. 그 공허 속에서 새로운 힘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브랜드는 저항이 일어남을 보았습니다. 정당도, 조직도 아닌 평범한 사람들. 노동자, 어머니, 청년들. 이유를 알 수 없는 내면의 각성으로 움직이는 자들. 한편, 붕괴는 조용히 계속됩니다. 외교관들은 조용히 사임하고 기밀 문서들이 공개되며 스캔들이 터지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외부 세계는 한국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어느 세력에 설 것인지. 그 선택은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며 50년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 와중에 조용한 리더십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권력이 아닌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힘, 직함이 아닌 영적 권위로 사람들을 이끄는 존재. 그는 거부당하고 조롱받고 공격당하지만 그 목소리는 의미를 찾는 자들 사이에서 퍼져갑니다. 브랜드는 그를 깨어난 자라고 불렀습니다. 정당이나 종교를 초월한 새로운 의식을 가져오는 존재. 민족과 더 높은 비전을 잇는 고리. 그러는 동안 지구는 반응합니다. 폭풍, 이상 고온, 기후 왜곡. 브랜드는 한국이 물, 불, 그림자로 나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쪽의 물, 남쪽의 불, 중앙의 어둠. 그것은 자연의 메시지였습니다. 창조는 인간의 선택에 응답한다. 새로운 길이 형성될 때 깨어있는 자들은 이념이 아닌 내면의 갈망으로 하나가 됩니다. 부서진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한 연합. 브랜드는 단호했습니다. 회복은 법이나 힘이 아니라 도덕적 진실성에서 온다. 민족의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빛이 그 근원입니다. 곧 전례 없는 인도주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중국 남부에서 온 피난민들이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 순간 한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두려움 대신 도전을 받아들일 것인가. 브랜드는 남겼습니다. 몇 분의 선택이 수십 년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는 공포를 주기 위해 쓴 것이 아닙니다. 깨어나게 하기 위해 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희망을 남겼습니다. 혼돈 속에서도 한국은 특별한 목적을 지닌 민족이라고. 가장 강한 민족이 아니라 가장 깨어있는 민족이 될 것이라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보일 때 새로운 시대는 탄생합니다. 침묵 속 부름을 들은 자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이 예, 라고 대답할 때